자, 보자. 그래서 여기 지금 114쪽인데 114쪽에 중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거 한 번만 다시 한번 볼게. 자, 지난주에 했었던 게 속력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속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 시간분의 변이라고 얘기를 했죠. 시간분의 변이. 자, 그 다음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즉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 자, 그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A가 가속도예요. T가 시간이고 V가 나중 속력, 나중 속도. 그 다음에 V0가 처음 속도죠. 자, 그래가지고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속도의 변화량을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해 줘야 될 게 요거였죠.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요, 힘에는 비례한다 그랬지. 그래서 A는 M분의 F, 그러니까 F는 MA라는 식이 나와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서 한다라는 거야. 질량 곱하기 가속도. 자,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아이들은요, 속력이 일정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의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수평한 그래프가 나타나는 반면, 등 가속도 하는 애들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 변화량이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에서 넓이가 이동거리, 그 다음 시간과 거리와의 그래프에선 기울기가 속력에 해당된다라는 것. 다음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 또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이죠. 자,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즉 속도 변화량이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그냥 일정한 거야. 같은 뭐 자동차가 달려가는데 10m/s로 일정하게 달려가면 그거는 등속도 운동이야. 근데 등가속도 운동은 0, 10, 20, 30, 40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10씩 증가하거나 뭐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속력이 증가하는,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즉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 식은 등가속도 운동에서 요 식 무슨 일이 있어도 쭉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자, 뒤에서 요것 가지고도 이제 계산하는 식이 나오게 될 거야. 특히나 나중 속도 구할 때는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자,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잖아요. 자, 그거를 AT는 V 빼기 V0, 그래서 V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은 V0, 즉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라는 거. 그 다음 이동거리 구할 때, 자, 이동거리 구할 때 같은 경우에는 요 그래프의 넓이 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프의 넓이, 그래가지고 요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이렇게 있을 때 요 민명의 넓이는 사각형의 넓이. 자, 그러니까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이었고, 그 다음 요거는 삼각형의 넓이죠. 그래서 요 높이가 V 빼기 V0니까, 여기 V 빼기 V0니까 AT에 대한 얘기야. 높이가, 알겠니? 자, 그래프 높이가 요 삼각형 얘기하는 거야. 요 삼각형의 높이는 V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AT고요. 그 다음 밑변은 T고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T 곱하기 높이 A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AT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값이 이동 거리에 대한 얘기였어요. 여기까지는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력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게. 여기서도 이제 저게 또 나오거든. 자, 중력 같은 경우에는요, 지구와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자, 체크. 상호작용하는 힘. 일반적으로 질량이 있으면 이 상호작용하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가 가진 힘을 중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류인력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질량을 가진 애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어. 자,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나도 질량을 갖고 있고 지구도 질량을 갖고 있어. 너희들도 질량을 갖고 있어. 그럼 너희들과 나 사이에도 역시 끌어당기는 힘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질량이 제일 큰 놈이 누구냐? 지구란 말이지. 그래서 지구랑 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제일 크게 느껴지게 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럼 나도 똑같은 힘으로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힘이야. 질량이 클수록 중력의 크기는 크고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고요. 그 다음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똑같은 힘으로 B가 A를 잡아당겨요. 자, A가 B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과 똑같아요. 이게 작용 반작용 개념인데 뉴턴의 제3법칙인데, 자, 요거 생각하시면 돼. 수영선수가 벽을 발로 팍 밀면서 앞으로 쭉 날아가는 거. 자, 그러니까 발로 벽을 밀면은 벽도 나를 똑같은 힘으로 밀어준다, 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작용 반작용에 대한 얘기야. 내가 벽을 꽝 하고 치면은 벽도 내 손을 똑같은 힘으로 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거, 이거 작용 반작용인데 중력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얘를 끌어당기고 있으면 얘도 나를 똑같은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야. 즉 지구와 나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서로 똑같아. 근데 내가 훨씬 가벼운 애니까 그쪽으로 끌려갈 뿐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중력 같은 경우에는 접촉해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작용을 해요. 질량을 갖고 있으면 작용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우린 뭐라고 하느냐? 무게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1학년 때 배웠죠?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는 뉴턴 단위를 쓰게 됩니다. 우리 1kg은 몇 뉴턴? 1kg은 몇 뉴턴? 9.8뉴턴이죠. 자, 그래서 1kg은 9.8뉴턴. 이거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이죠. 여기서 이 9.8이라는 숫자를 그냥 무작정 외우기만 했어, 중1 때는. 그죠? 자, 그럼 이 9.8이라는 숫자가 뭐냐? 여기 뒤에서 얘기하는 중력 가속도라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 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하죠. 그래서 F는 ma라는 식이 나오는 거죠. F가 힘이고 M이 질량이고 A가 가속도야. 근데 지구에서 떨어지는 자유낙하하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자, 이 속도가 빨라지는,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한단 말이지. 왜? 운동 방향으로 계속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운동 방향으로 힘이 계속 작용하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데, 이때 중력 가속도가 얼마냐? 9.8m/s. 그러니까 1초에 9.8m/s씩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1초가 지나면 9.8m/s가 되고 2초가 지나면 19.6m/s가 되고 이런 식으로 속력이 9.8씩 증가를 해. 즉 가속도가 9.8이란 얘기야. 이게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힘을 가진 데에서는 9.8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갖기 때문에 이게 뭐야? 9.8, 즉 무게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8이라는 숫자는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질량이 m인 물체의 무게는 mg, 여기서 g는 중력 가속도, 그래서 9.8에 해당됩니다 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니? 여기까지? 자, 중력 가속도가 9.8이야 자, 지구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 거야. 자, 그런데 여기는 그림이 안 나왔지만 너희들 책엔 나와 있죠. 깃털하고 쇠구슬하고 두 개가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져? 동시에 떨어지고 있죠. 무슨 상태일 때? 진공 상태일 때. 즉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물체가 떨어지는데 동시에 떨어진대. 즉 뭐가 똑같단 얘기냐? 속력의 변화량이 똑같단 얘기야. 동시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속력의 변화량이 똑같다는 얘기야. 이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안 돼. 똑같이 떨어지니까 힘이 똑같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예를 들어서 1kg짜리랑 10kg짜리가 있어. 얘를 떨어뜨려. 자, 근데 여기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N이고 여기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N이죠. 자, 그렇다면 가속도에 대한 얘기, 즉 속도 변화량은 얘는 질량분의 힘, 얘는 질량분의 힘,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야. 즉 속도 변화량이 똑같아요. 자, 속도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건 우리는 공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자, 공기 속에서는요, 공기의 저항이 큰 애가 나중에 떨어지게 돼요. 공기 저항이 큰 애가. 자, 공기 저항을 받는 만큼 천천히 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게가 다른 물체의 낙하를 할 때는요, 물체의 가속도는, 자, 이거 체크. 가속도는 무게에 관계없이 같다라는 거. 가속도가 같다라는 얘기야. 그럼 무게는 뭐야? 힘이죠. 거기에 작용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달라요. 질량에 따라서 중력은 다른데 가속도가 같은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이 같아서 동시에 바닥에 떨어져요. 높이가 같다면.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는 없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야. 자, 수평으로 물체를 던졌을 때 얘가 수평으로 던진 애를 가지고서는요, 일정한 간격으로, 시간 간격으로 차칼차칼 사진을 찍어서 그리고서는 딱 대조를 해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이때 얘의 운동은 내려가는 운동과 옆으로 날아가는 운동 두 개로 나눠 놓을 수가 있는 거야. 자, 내려가는 운동은, 자, 밑으로는 계속 뭐가 작용해? 중력이 작용하지. 중력이 작용하니까 속력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빨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려가는 운동에서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해요. 근데 옆으로 날아가는 운동은 간격이 어때? 일정하죠. 같은 시간 동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속도가 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옆으로 날아가는, 즉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은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 여기 이해되니 지금? 자, 그러니까 옆으로 날아갈 때는 우리가 가속도라는, 즉 속도의 변화량이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물체는 어디로만 힘을 받고 있니? 다 연직 방향, 연직 하방으로만 힘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은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근데 옆으로 날아가는 거는요, 힘이 작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한 건 여기야. 자, 하나는 똑 떨어뜨리고 하나는 옆으로 던져요. 자,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때 B라는 아이는 저기까지 날아가. 멀리 가죠. A라는 아이는 제자리에서 뚝 떨어져. 그런데 이 둘의 내려가는 속도 변화량은 똑같아. 내려가는 속도 변화량은 똑같아. 즉 밑으로의 등가속도 운동은 똑같은 거야. 속도 변화량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A나 B나 어떻게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상식적으로 B가 더 나중에 떨어져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다는 얘기야. 밑으로의 운동은 A나 B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 요거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힘을 받는 연직 방향으로의 운동은 서로 등가속도 운동으로 속도 변화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는 견은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옆으로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되니? 자, 이렇게 옆으로 던지는 세기를 세게 했어. 그러면은 파란 공은 어떻게 되고 있어? 멀리 날아가는 거야. 옆으로 던지는 힘을 세게 하면은 멀리 날아가. 약하게 하면은 조금 날아가. 하지만 내려가는 속도 변화량은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동시에 떨어집니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을 나눠서 생각해 줘야 돼. 자, 이렇게 지금 요런 장치가 있어. 자, 그래서
장치를 땅 하고 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 B는 평 하고 튀어나가고 A는 그대로 떨어지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사진을 따다다닥 찍어보면은요 A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B의 속도 같은 경우에는요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수평 방향 따져보시게 되면은 구간 거리가 똑같죠. 자, 그래가지고 등속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휴, 여기까지 됐니? 자, 여기까지 얘기할게. 자, 뉴턴의 사고 실험인데요. 자, 이 뉴턴의 사고 실험은요 사고 실험은 그냥 생각 실험이야. 생각으로 하는 거야. 자, 뉴턴이 지구주위를 원운동하는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까닭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졌어. 자, 물체를 던졌어. 자, 그랬을 때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5m를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초야. 5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야. 그리고 지구는 둥글죠? 지구는 둥글니까 수평 방향으로 8km를 수평으로 쭉 가면은 높이가 5m에 해당되는 지점이 나타나게 돼.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러면 1초에 8km를 날아가는 속도로 뿅 하고 쏴주면은요, 자, 8km 가서 5m 떨어지려고 그래. 근데 또 뭐해? 또 8km를 가는 거죠. 즉 얘는 5m 떨어지기 전에 8km를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내 뒤통수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초속 8km로 가게 되면은요 1초에 8km를 달리는 속도로 빵 하고 쏘게 되면은 우리 지구를 한 바퀴 그대로 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면에 떨어지지 않고. 이게 사고 실험이에요. 자, 그래서 인공위성이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휴. 일단 내용은 이래. 내용은 간단한 것 같지? 그죠? 자, 근데 우리 문제를 보도록 하자. 아니다, 이거 다 하고 그냥 문제 가자. 어차피 여기 내용은 뭐 별거 없으니까. 중력과 지구 시스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인공위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구가 달 주위를 도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력에 의한 것이고요. 밀물썰물도 그래요. 밀물썰물도 달과 태양의 인력, 중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공기 회복한 것도 역시 중력이 약해지니까 그런 거죠. 지구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해지는 걸. 자, 뭐 물이 흐른다라든가 뭐 빙하가 흐른다라든가 산사태가 난다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저기 아래로 떨어지죠. 이게 전부 다 중력 때문인 거고, 대류 현상도 그렇고요. 기상 현상도 역시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중력과 생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목이 긴 길이는요, 이 기린 같은 경우에는 중력을 2m 넘게 저기 혈액이 올라가야 돼. 머리까지 가려면. 그래서 심장이 크고 혈압이 높아요. 얘네들은. 그 다음 민들레 홀씨 같은 경우에는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깃털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코끼리 엄청 무겁단 말이지. 자, 그래서 그 중력을 버티기 위해서 단단한 골격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우리 전정기관에 그 중력 감지하는 거 이석 있다라는 거 배웠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조류는요, 하늘 날아다니기 위해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뼛속이 비어 있어요. 새뼈 같은 경우에 잘 부서지죠, 그죠? 비어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로 핵심 체크로 갑시다. 여기 내용보다 문제풀이 위주로 가야 되거든. 자, 여기 지금 중력이죠. 끌어당기는 힘. 자, 그 다음에 중력은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요. 자, 그 다음에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유낙하 운동. 자, 수평으로 던졌다. 그럼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죠. 자, 중력과 자연현상. 자, 중력은 모든 물체, 지구상 모든 물체에 끊임없이 계속
관여하고 있죠. 그래서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밑에 1, 2, 3, 4, 5, 6 한번 해보자. 자, 밑에 거 한번 해보자. 휴. 자, 1번에 5x5 나왔니? 틀린 거 있으면 바로 질문해줘. 그 다음에 2번에 기억 니은, 3번에 5xx, 4번에 중력 일정 등 가속도, 5번에는 가까울수록 희박. 자, 6번에는 55x5. 자, 여기서 틀린 거 질문 좀 가자. 3번 한 번만 다시 올려주시고. 5xx. 3번에 3번. 물체는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중력이 정해.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중력은요 항상 연직 하방으로,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죠. 운동 방향하고 나란한 게 아니라, 운동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운동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즉 운동 방향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각각에서 힘의 방향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뒤에 거 문제도 가보자. 내신 만점 문제 가보자. 자, 일단 5번까지 하면은 풀이하고 그 다음 페이지 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다 했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쭉 풀고요. 자, 일단 5번까지 채점해보자. 1번에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3번이에요. 자, 3번에 3번이고요. 4번에 1번이고요. 5번에 3번이에요. 여기서 질문. 이게 저기 뭐야, 고등부 통합과학 할 때요,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럼 각각의 글 중에서도 뭐 답은 맞았다 그래도 글 중에서도 이해 안 된다 싶은 거 있으면 그것도 질문하셔야 돼. 오케이? 몇 번? 4번이랑 5번. 4번, 5번. 또 없니? 3번에 뒤를 설명해 주세요. 3번이요. 3번이요. 자, 일단 3번부터 가보자. 자, 3번에요. 질량이 M1, M2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F1, F2가 있죠. 이게 서로 당기는 중력에 대한 얘기인데 F1과 F2가 같다라는 건 알겠죠? 자, F1은 B가 A를 당기는 힘이죠. 자,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M1이 커지면 F2도 커진다. M1이 커졌어. 즉 질량이 커진 거죠. 그러면 F1도 커지고 F2도 커져야지. 오케이? 질량이 커지면 중력도 세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쪽의 질량이 커졌어. 그러면은 중력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F2도 같이 커지게 돼요. 왜냐면 F1과 F2는 같은 힘이거든. 크기가. 선생님 3번에 기억 한 번만 봐주시죠. 자, 여기서 이 얘기야. B가 A를 당기는 힘과 A가 B를 당기는 힘은 서로 작용 반작용으로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면 나도 똑같은 힘으로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어. 우린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력은 상호작용하는 힘이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두 물체 질량이 다르더라도 F1과 F2는 힘의 크기는 같은 거예요. 작용 반작용으로 인해서. 자, 그 다음 4번에는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은 등 가속도 운동하겠죠? 그 다음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작용하는 중력이 0이냐? 아니죠? 이 공의 무게만큼 계속 중력이 작용하는 거야. 모든 위치에서. 오케이? 그래서 0이다 라는 말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공이 손을 떠난 순간과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 공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똑같죠. 왜? 계속 뭐만 작용하고 있어? 계속 중력만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5번은요. 자, AB에 이렇게 있어. 2kg, 4kg. 가속도 크기는 AB가 서로 같습니다. 이건 알겠니? 네. 자, 중력 가속도로서 9.8m/s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고요. 그 다음 두 물체는 동시에 지면에 도달합니다. 이것도 알겠죠? 가속도가 같다는 얘기는요, 속도 변화량이 똑같다는 얘기야. 우리 쇠구슬하고 깃털을 진공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 얘기했잖아. 네. 속도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속도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그러면 중력의 크기는 A와 B가 같은 게 아니라 누가 더 크니? 그렇죠. B가 더 크죠. 중력은 B가 더 큰 거야. 야, 머릿속에 중력이 크니까 센 힘이 작용하니까 더 빨리 떨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력이 큰 만큼 뭐도 커요? 질량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 얘도 같이 커져. 그러니까 얘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 같은 거고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 자, 다음 페이지 한번 해보자. 9번까지 아직 못하신 분 손. 오케이. 다 하신 분은 뒤에 거 계속 해주시고. 자, 6번부터 9번까지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6번에는 2번, 7번에는 3번, 8번에 4번, 9번에 1번. 많이 틀렸죠, 그죠? 자, 6번부터 볼게요. 6번 질문 손. 오케이. 자, 6번 볼게요. 자, 여기는 풀이가 중요해. 물리 파트는 꼭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문제에 대입해서 풀이를 꼭 좀 한번 봐. 처음에 봤을 때 잘 모르겠어도 풀이 한번 보고서는 그 풀이대로 다시 한번 따라가죠. 그러면은 쉽게 갈 수 있어, 물리 파트는. 왜냐면 유형이 다 비슷하게 나오거든. 자, 그러면은 자,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에 있다. 20m 높이에 있다. 수평 방향으로 5m/s로 던졌다. 자, 여기 중력 가속도가 9.8이 아니라 10m/s 제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합니다.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죠. 당연히 맞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아 등 가속도로 운동을 합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하니? 간격이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하죠. 오케이? 자,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이고 연직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이죠.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예요. 등속 직선 운동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2초이다. 요게 2초인지 어떻게 아느냐? 여기 지금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죠. 거리가 20m죠. 자, 그래프 한번 해볼게요.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 1초가 되면 몇 m/s가 됐겠니? 얘들아, 지금 얘는 여기에서 정지해 있었던 애야. 정지해 있었던 애가 연직으로, 즉 아래로 떨어지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옆으로 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세요.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에요. 1초에 10m/s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연직 방향으로의 속력 변화는요, 1초가 됐을 때 얼마가 돼? 10m/s가 되는 거야. 그럼 2초가 되면은 얼마가 되겠어? 20m/s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에서 넓이가 뭘 의미하니?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동거리죠. 즉 연직 방향으로 몇 미터 내려왔어? 20m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20m에 해당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넓이가 20m에 해당하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요거는 2초가 걸리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자, 그러면은 수평 방향은 뭐 생각하느냐? 얘가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2초 걸렸잖아. 그럼 옆으로도 2초 동안 날아간 거잖아. 5m/s로 2초 동안 갔으니까 몇 미터 갔겠니? 10m 갔겠죠. 옆으로는 10m 가서 떨어졌겠죠.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 7번 손. 자, 7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자를 한쪽 끝에 이렇게 놓고선 동전 놓고 다른 쪽 끝에 자 옆에 동전을 놓고 탕 치면은요, A는 그대로 떨어지고 B는 맞았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죠. 즉 얘는 연직 방향으로만, 얘는 이렇게 포물선으로. 자, 그러면 A, B는 동시에 바닥에 떨어집니다 는 알겠니? 왜 동시에 떨어지는지 알겠죠? 연직 방향으로의 속도 변화량은 둘이 똑같아요. 오케이? 자, 얘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하는데 얘랑 똑같은 속도 변화량을 갖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지는 거고요. 연직 방향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이것도 알겠죠? 등 가속도 운동하니까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 B가 받는 알짜 힘 방향은, 야, B가 받는 알짜 힘 방향은 계속 무슨 방향이야? 계속 지구 중심 방향이죠. 연직 방향. 자,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이 방향이잖아. 다르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8번 손. 8번 손. 8번 없어? 자, 9번 보자. 9번 있죠? 자, 9번 볼게요. 자, 9번을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세요. 자, 이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속도 변화량이 같다라는 개념인데, 지면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 왜 길겠니? A 높이가 더 높으니까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A 높이가 높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B는 낮으니까 금방 떨어진 거고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순간 속력.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순간 속력 보세요. 지금 수평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가 어때요? 똑같죠?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가 똑같은데 시간이 A와 B 중에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시간이. 자, 시간이 A가 더 커요. 근데 거리가 A와 B가 똑같아요.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되겠니? 누가 더 빠른 거야? 그렇죠, B가 더 빠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니까 A는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 동안에 옆으로 날아간 거고요. B는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 동안에 옆으로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B가 더 짧은 시간 동안 내려왔어. 근데 짧은 시간 동안에 더 멀리 갔잖아. 짧은 시간 동안에 멀리 갔지. 아니, 같은 거리를 갔는데 B가 더 짧은 시간 동안에 갔지. 그러니까 B의 속력이 더 빠르다 이 얘기야. 간단히 생각하세요. 오케이? 자, 같은 거리를 갔는데 B가 더 짧게 걸렸으니까 B가 더 빠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짐이 된기요? 이해된기요? 자, 그 다음에 운동하는 동안 B의 가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그랬는데 B의 가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가속도 방향은 어떻게 되니? 밑으로죠.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죠. 오케이? 가속도 방향이 연직 방향이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만 맞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는 계산 문제가 있나? 없죠. 다음 페이지는 쉽게 할 수 있겠다. 계산 문제 없으니까.
실력 향상까지도 한번 좀 해보세요. 121쪽까지도. 121쪽이 아마 3번 문제가 좀 어려울 거야. 그죠? 3번 문제 풀이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10번에는 3번이죠. 10번에 3번이고요. 11번에는 1번이에요. 12번에는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깝거나 질량이 클수록이죠. 그 다음 13번에는 A는 연직 방향으로 등 가속도 운동하고요. B는 연직 방향으로 등 가속도 운동, 수평 방향으로 등석 직선 운동하죠. 자, 그 다음 14번은 수소 헬륨과 같은 가벼운 기체는요,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성 성분에 거의 없는 거예요. 실력업 다 했니? 다 못한 사람 손? 다 못하신 분들은 일단 3번만이라도 좀 풀어봐. 3번만이라도. 3번 풀이 좀 할 거니까. 3번 문제를 좀 잘 좀 읽어봐줘. 예? 자, 1번에 3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3번 좀 볼게요. 얘들아, 여기 지금 A의 수평 방향으로 20m/s로 던졌는데 1초 뒤에 P점에서 충돌했대요. 20m/s로 던졌어. 그럼 옆으로 몇 미터 날아갔겠니? 얘들아, 여기 1초 뒤에 충돌했잖아. 그럼 옆으로 몇 초 동안 날아간 거야? 1초 동안 날아갔으니까 수평 방향의 거리가 몇 미터란 얘기야? 그래서 20m야. 오케이? 자, 수평 방향으로 1초 동안에 20m/s로 날아갔으니까 수평 방향의 거리는 20m가 되는 거예요. 충돌 직전 B의 속력은 10m/s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충돌 직전의 B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죠. B의 처음 속력은 V0고요. 나중 속력이 V죠. 자, 그 다음 V는 V0 더하기 AT 기억나니? 기억 안 나죠? 가속도는 시간분의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이었죠. 오케이? 가속도는 시간분의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이었죠. 자, 그래서 V 빼기 V0는 AT고요. V0 넘어가면 V는 V0 더하기 AT가 나오는 거죠. 요 식이. 처음 속력이 얼마예요? 0이죠. 더하기 가속도 얼마예요? 연직 방향으로의 가속도 얼마예요? 중력 가속도 10이죠. 곱하기 몇 초 동안 떨어졌다고? 1초 동안. 그럼 나중 속력은 속도는 얼마니?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죠. V는 V0 더하기 AT 요식을 썼어요. 또는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10m/s로 10m/s의 제곱으로 떨어지잖아요. 몇 초 동안 떨어졌어? 1초 동안. 그럼 처음엔 0이고요. 1초 뒤에는 얼마가 됐겠어? 10m/s가 됐겠죠. 오케이? 굳이 식을 보여주는 거는 이게 문제가 달라졌을 땐 식에 넣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1초니까 그냥 10m/s 된 거야. 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의 처음 위치에서 P점까지의 거리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거리가 5m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거리를 알고자 해. 우리 가속도 식에서요, 거리는 요거 요식. 거리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 오케이? 자, 요식 있었죠?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처음 속도가 얼마야? 자,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요거 쓰는 거야 지금.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0이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얼마야? 10이죠. 곱하기 시간의 제곱 몇 초 걸렸어? 1초 걸렸죠. 그래서 몇 미터 떨어졌다? 5미터 떨어졌다. 맞는 얘기죠. 자, 이게 복잡하면은 이렇게 하세요. 아까 했듯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야. 1초가 되면 몇 미터 퍼 세크가 됐다고요? 10미터 퍼 세크가 됐다고요. 자, 1초 동안에 10미터 퍼 세크가 됐으면 이 넓이가 뭐예요? 이동거리죠. 지금 이 식이 넓이 구한 거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10. 그래서 5m. 오케이? 그래서 5m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리을에 이걸 제일 많이 틀려 하는데요. 리을 같은 경우에는요, AB는 A를 던지는 속력을 더 크게 하면 두 물체는 충돌하지 않는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맞을 것 같지만은요, A를 빠르게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지니까 밑으로의 속도 변화량은 똑같아요. 그래서 더 빨리 충돌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려오는 속도는 똑같잖아. 내려오는 속도는 똑같기 때문에 옆으로 날아가는 속도가 빨라지면은 그만큼 더 먼저 만난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아래로의 속도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씨, 뭐야 이거.